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투자를 하다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를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더 나은 미래를 저희 배트맨 3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이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박동기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참 시장 흐름이 좀 답답하죠. 뭐 갈듯갈듯 하면 다 또 가지 않고 또 빠질 듯 하면서도 또 하방 경직성은 또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같은 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기간 그러니까 많게는 2년 또 짧게는 1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 기간 조정 하락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연말이든 또는 또 내년 초든 장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뭐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 내년에는 장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 계좌에 워낙 지금 장기간 빠지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순식간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뭐 한 1, 2주 만에 100%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두 종목씩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계좌, 내 종목에 어떤 종목을 넣을 건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장기간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들이 만지는 종목,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이들 종목들 중에서 고가 우량주 업종 대표죠. 고가주들이 이거 사가지고 내가 언제 수익을 내? 지금 손실 본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개별주들은 나중에 그 후발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래 나와 있는 노란톡 방에서 시황과 뭐 종목 그리고 저는 검색 신재 시스템을 장중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우량주를 또 이제 수시로 장중에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리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 진단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은 아마도 적어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노란톡방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 창구도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3가지 창구 모두 다 1시간 내내 열어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을 받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싶은 요즘입니다. 계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에 대해서 박동희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복귀 부탁드릴게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제가 이제 내후외환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제 오늘 끝났죠. 예. 만기일에 따른
심리적인 수급적인 부담 거기에다가 또 해외 쪽에서는 미국의 주요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간 뭐 이런 주요 CEO들이 내년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이제 압박을 받는 상태고 또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 미국 시장의 조정 사이클하고 같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뭐 오늘까지 지금 4일, 5일 연속 지금 하락하는 자, 흐름을 지금 보여줬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미국 CPI 발표,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또 FOMC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CPI 발표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10월 달에는 CPI 발표 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과연 이번에도 예상치에 근접하거나 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CPI 지수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연말 장세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미 FOMC에서는 0.5%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 초 중반이죠. 화수 정도 되면은 아마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그 CPI 지수만 아주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으로 다음 주를 변곡점으로 해서 또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에 대한 내 계좌에 넣을 포트에 대한 고민을 할 때지 시장 고민은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글로벌 증시 모두 다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황보다는 종목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보다 더 자세하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덱스터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16,55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죠. 오늘 흐름을 보니까 빨간불 켜면서 출발은 좋았는데 장 초반에 반락하면서 좀 크게 밀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5.84% 내린 14,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덱스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급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빠졌다라고 해서 추격해서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또 모멘텀이 하나가 있죠. 그 아바타 2가 지금 예매율 1위에다가 상당히 지금 돌풍이 지금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바타 2 관련되는 이슈도 메타버스 관련되는 그런 또 모멘텀을 관련주들에게 또 그 힘을 또 불어넣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덱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할 때 시각 특수 효과를 내는 그런 걸 VFX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면서 VFX 쪽은 국내 시장 점유율의 압도적인 1위 업체죠. 한 70% 정도를 이 회사가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시각 특수 효과 관련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되는 또 사업으로도 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뭐 좀 심리적인 부분이 강했다 그럴까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뭐 부담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뭐 음봉으로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인 흐름상 단기적으로 조금 밀려도 크게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그랬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충분히 탈 수 있고 이제 주봉 흐름상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인 낙폭 과대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주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큰 폭으로 뭐 코스닥에서 이렇게 안 빠진 종목들이 사실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 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이 좀 끼가 있죠. 그래서 움직일 때도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도 이제 뭐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내에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 거품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빠졌다라고 판단을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덱스터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지금 올라서게 되면은요, 요 자리죠. 16,000원, 16,500원. 요 자리 올라서게 되면은 충분히 2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보유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승 모멘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이 가져가 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7,600원이고 비중이 40%라고 하시네요. 네, 솔리드 5G 재료가 있는 종목이죠. 오늘 2024년까지 장기 실적에 대해서 호전을 누릴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8%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5,9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가 위로 언제쯤이면 올라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뭐 보유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쎄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한 뭐 7,000원 선 전후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솔리드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그 리포트 뭐 힘을 받으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비교적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5G 섹터 내에서도 조금 가볍게 가볍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빠질 때도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덜 많이 빠지고 또 올라갈 때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KMW라든지 기타 다른 5G 관련되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 자,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다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돌파 자체가 박스권이라든지 직전 고점 돌파가 이제 거짓 뭐 우리 또 휩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짓 돌파가 아니라 실제로 돌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흐름도 무난하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요게 지금 빨간 위에 게 빨간 게 기관인데요. 기관 매수세가 뭐 상당히 좀 강하죠. 외국인들은 다소 좀 뭐 주춤한 그런 흐름이지만은 기관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주봉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5G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이렇게 지금 낙폭 과대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조금 힘이 실리면서 올라오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1차적으로 7,000원 선 요 자리가 아마 강력한 기술적 저항선이 되리라고 보여져요. 요 자리 급락이 나오기 전에 고점이죠. 자, 요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7,000원 선까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그 5G 관련주들의 주변주들의 흐름 또 코스닥 전체적인 시황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때 종목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건지 7,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7,000원까지는 보유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7,000원 선 반등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때 그 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MK전자고요. MK전자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1,100원에 20%요. 11,100원의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MK전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반도체 후공정 테마 MK전자입니다. 올해 사실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매수 언제 하셨어요? 이게 제가 15,000원대에서 한번 3번 나눠서 사서 네. 평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그럼 보유하신 기간이 좀 되시겠어요? 네, 조금 됐죠. 아, 네. 그래서- 오늘 MK전자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근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게 네. 10,000원이 뚫리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아. 계속 냅둬도 되나 해가지고. 예, 이제 10,000원 선을 조금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2.8% 빠지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000원을 위협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종가는 1,4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MK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종목들이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라는 것은 뭐 잘 아시고 계실 테고, 네. 예, 반도체 관련주들이 꽤 많은데 이제 이 종목을 콕 찍어서 이 종목으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실적도 그래도 뭐 주긴 했지만 괜찮고 네. 그냥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나서 이 정도면은 오르겠다 했는데 네. 생각보다 더 떨어져서 그래서 계속 비중 조절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비중을 실으면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네네. 이제 한번 10,000원이 만약에 뚫리면은 이제 진짜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드린 거. 네, 좋습니다. 네. 전체 지금 비중은 20%의 그 평단가가 지금 11,000원, 11,1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큰 손실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밑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셔서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그 MK전자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패키지 쪽에 이제 본딩 와이어라는 그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꽤 많아요. 또 상당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인텔이라든지 뭐 기타 삼성전자 뭐 유수의 회사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실 어찌 보면은 NK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지금 그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어찌 보면은 약간은 뭐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들의 후발주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을 요 종목으로 선정하신 거는 뭐 회사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나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딩 와이어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성장성이나 갑작스럽게 이제 크게 좋아질 만한
이런 요인들은 사실 조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봉상 보면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최근에 지금 반도체주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것은 얘기들을 많이들 들으셨을 테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 흐름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사실상 이것만 빠진 게 아니에요. 주로 주요 종목들 원익 IPS라든지 동진 세미캠, 뭐 주성 NG 같은 종목들은 뭐 이 종목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이 빠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빠졌는데 이 종목만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 종목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그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하니까 빠르면은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SK전자는 요거는 약간 후발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금 긴 호흡으로 이렇게 조금 보신다 그러면은 요 종목은 매수가 정도까지만 보세요. 보시고 반도체주를 조금 긴 호흡으로 선호하신다 그러면은 요거 이외에 기관 선호주나 제가 늘 얘기하는 기관 선호주나 외국인 선호주나 이런 종목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워낙 많이 종목들이 빠져 있는데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은 주변주나 소유주가 먼저 올라오지 절대로 먼저 올라오지 않아요. 예, 그 기관 선호주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속 가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 올라올 때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1,000원 선 기준이니까 이 정도까지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반도체 내에서도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매수가까지 오면 이제 얼추 정리를 해야. 예,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MK전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손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QSI. QSI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640원에 비중 10%입니다. 1,640원에 비중 10%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SI 같은 경우는요, 이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오늘은 6G와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반도체 전자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파란불에서 바로 이 주가가 하늘로 치솟았는데요. 매수 언제 하셨을까요? 예, 9월 중순부터 네. 한 10여 차례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9월 중순부터 이제 모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예. 주가가 반응을 그래서- 해줘서 기분이 네네.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이제 마감은 10% 정도 올라서 11,0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오늘 일부 11,900원에 네. 10% 사실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하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10%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향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 종목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성공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할로 매수를 잘해서 모아 가시다가 또 오늘 급등하자 10% 정도 덜어내고 또 10% 남겨두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10% 비중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바로 박동기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QSI를 지금 이제 들어가셨고, 오늘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일단 일부는 지금 하셨다 그랬는데, 네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어떤 부분이세요? 예, 제가 5G, 6G 관련해서 차세대 반도체 전자 소재를 경북대에서 항상 이렇게 개발하고 한다 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 그래서 뉴스가 이제 떴죠. 예,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서 이게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향후 뭐 목표가는 얼마 정도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종목도 QSI도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니까 그 뭐 관련되는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뉴스가 나왔는데 내용이 저도 봐도 어려워요. 네. 어쨌건. 그래서 그 이슈 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올랐다가 또 선생님처럼 또 차익 매물이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면서 차익 매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요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요런 뉴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신기술 개발, 이런 관련되는 뉴스가 나오면은 사실, 그때 반짝하고, 이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 그러면은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뉴스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절반 정도 정리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내일부터는 이와 관련되는 뉴스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그 내재 가치,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뭐 크게 나쁘다고 뭐 보이지는 않아요. 나쁘고 그런 뭐 안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 이제 NK전자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좀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차트 흐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흐름을 네네.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네. 종목도 크게 이렇게 거래량이 좀 급등이 된다거나 또는 또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을 밑에서 매집을 한다거나 그런 흔적들이 아직은 보이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향후에 시황이 좋아진다거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관련되는 종목들 섹터의 움직임에 약간은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한 10% 정도 들고 있으시고, 1차적으로 뭐 주봉 흐름을 보면은 뭐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텐데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면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소외감 느낄 수도 있다. 나중에 그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그 핵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 다른 종목이 움직이고 나서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간다 이런 쪽보다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보고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 그냥 정리를 해주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이제 제대로 내려 그러면은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좀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10%, 20%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 지금 이제 연말 그리고 또 연초에는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 아니면 연초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금도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섹터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만 더 조사를 해보신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반등이 들어왔을 때 매도하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지난번에도 6월 20일인가 이 비슷한 개발 호재가 있어갖고 예. 급등 한번 되다가 그 뒤부터 쭉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요때 아마 그 언뜻 보더라도 요때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장대 한번 예. 그죠? 나오고 예, 이런 자리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힘이 생기려 그러면은 일단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붙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 붙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잘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그 전체적인 섹터를 끌고 갈 만한 주도주 종목은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3,000원 정도까지는 오늘 뭐 비슷하게 왔죠. 그죠? 예, 그래서 예. 12,000원에서 13,000원. 오늘 고점 네. 다시 한번 오면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교체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QSI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끼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또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또 전화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8천 원에 40%. 16만 8천 원에 비중 40%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흐름 보니까요. 0.61% 내려서 16만 2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선에서 지금 한 6천 원 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네. 언제쯤 하셨어요? 보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매도가요. 언제 팔아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 네, 주셨고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현대차 오늘 10월 말 연 저점까지 밀려났다가 11월에 올라주나 싶었는데 12월 들어서 다시 조금 또 고개가 꺾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매도해야 좋을지 그 매도 시점 박동기 파트너님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현대차를 지금 들어가셨는데 네. 그것도 지금 비중이 꽤 많아요. 40% 정도. 네. 40% 조금 들어가려면 사서 모은 거예요. 조금씩 해서. 네. 예. 자,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사서 이렇게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현대차를 들어가셨는데 네. 현대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좀 뭐 연구 분석이나 좀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우량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매수 아니, 누가 TV에서 어떤 분이 추천해가지고 샀어요. TV 추천을 보시고 네. 예. 그렇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빠지면은 또 언제든지 올라올 수는 여지는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만약에 들고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에요. 네. 지금은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이렇게 지금 너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대형주 아니면은 나는 안 사. 이렇게 하실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년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종목들을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도 좀 중형주급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좀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렵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제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현대차 이런 거 상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네. 더 가까이 저하고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종목 교체를 하고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대차 들고 이렇게 이거 들고 5% 10% 먹자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네. 물론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리면은 내년은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장이 좋아지니까 현대차 들고 6개월 내년 말까지는 한 1년 기다릴 거야 하면은 이 종목 가지고 10% 20%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네. 저쪽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면은 30%, 50%, 100% 수익이 날 확률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다른 쪽에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무거운 종목, 현대차가 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라 그러면은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차트 보면서 결론 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고 아래쪽으로 16만 원, 위쪽으로는 한 17, 8만 원. 여기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에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조금 네. 이렇게 지켜보시고 요 매수가 비슷하게 오면은요.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뭐 멀지 않아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네. 16만 원, 17만 원 요 자리에 오면은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해서 조금 더 큰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저는 그게 네.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차는 지금 코스피 8위 종목으로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종목보다는 더 가벼운 종목으로 갈아타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탕리치님께서 AP 시스템 여쭤봐 주셨네요. 매수 가격이 22,30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AP 시스템 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업체죠. 오늘 흐름을 보니까 3.74% 올라서 19,4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물량을 담아주는 모습인데요.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번 좀 더 보유를 좀 해보죠. 네. 최근에 뭐 저점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예. 자,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아몰레드 반도체 이런 쪽에 지금 그 장비 업체인데, 저도 뭐 오래간만에 지금 이 종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름대로 좀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졌고, 또 최근에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21선 타고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흐름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21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점으로 해서 뭐 부분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띠고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지금 거래가 꽤 많이 터졌어요.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이렇게 상당히 터지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높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IT 장비 쪽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오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IT 세트 업체가 올라야 장비 업체가 따라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삼성전기 같은 이런 중대형주급 이런 종목들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고 2만 원 돌파 나오는 시점을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러면은 매수가가 다소 높죠, 그죠? 예. 그 주봉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낙폭 과대예요. 예. 바닥권에서 저점을 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매수가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22,000원까지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기다려볼 가치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님께서 LG 디스플레이 가져오셨네요. 26,600원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외에 덧붙여 주신 게 손절하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1.43% 내리면서 13,750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거기에 기관 투자자도 오늘은 매도에 나선 모습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꼭 이 손절을 해야만 할지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손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손절이 맞을 것 같아요. 종목 교체. 그렇군요. 예. 이거 손절하고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큰 수익을 50% 100%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코스닥에 가면 많아요. 네. 확률이 있는 종목들이 장만 돌았으면은 그래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우량주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 들고 있을 때 아니다 지금. 제가 이제 IT 대형주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가는 것,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전략 미스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애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라 그래요. 한 번만에 그 투자 설비 자금이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살살 감가상각비를 내죠. 근데 이제 매출은 어떻게 나냐면은 그 LCD나 OLED 같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대량 생산을 해내죠. 그러면은 대량 생산 해내면 해낼수록 이 디스플레이 가격이 계속 다운이 돼요. 근데 이제 대량 투자가 돼가지고 자금은 계속 감가상각비로 계속 나간다라는 거죠. 이 성장성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주식에 모멘텀을 주려 그러면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으면은 뭐 MLCC 사업이 갑작스럽게 지금 뭐 호조세를 띈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기 같은 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튀어 올라가요. 그런데 이 LCD나 OLED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게 완만한 하락세가 정상이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LCD 가격이 갑작스럽게 뛴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만하게 IT 산업이 좋다 그러면은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 이런 것들도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항상 또 후발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디램이나 낸드 플러스의 가격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또 변동성도 있는데 이 종목은 크게 변동성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잠재적인 모멘텀이 없다. 자,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 종목을 지금 장에서 제가 들고 있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워낙 이제 가격이 높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참 뭐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20% 30% 빠진 종목이 수두룩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걸 팔고 다른 종목 살 종목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지금은 과감하게 내년을 대비해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수급을 지금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수급적인 측면을 지금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자, 외국인 매수가 아래 노란 게 외국인인데 이게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주가가 지금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주가는 계속 요 섹터 내에서 지금 계속 빠졌어요.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에 거는 지금 기관인데 기관도 뭐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우량주들이 좀 길을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예,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대성 하이텍 대성 하이텍. 궁금합니다. 예, 예. 매수 가격과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300원에 한 30% 됩니다. 1,300원에 비중 30%로 대성 하이텍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증시에 대비한 새내기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 연속해서 덜어내면서 오늘도 6% 넘게 빠졌네요. 예, 언제 그렇죠. 들어가셨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 번 그래서 네.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한두 달 정도 되셨고요. 예. 지금 6% 넘게 빠지면서 오늘 1,100원까지 내려서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1,300원이시거든요. 예. 네, 큰 차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떤 그래서 부분 지금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제 발전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건지. 네. 내일 바로 대응을 좀 하고 이게 왜냐하면 30%나 되는 비중이 되다 보니까 예. 꽉 물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시겠어요. 내일 당장 이제 요거에 대한 조정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대성 하이텍 앞으로 또 주가 향방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바로 예. 내일이라도 좀 털어낼 수 있다면 좀 털어내고 싶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대성 예. 하이텍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원래 좀 단기 매매를 네.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좀 그렇게 됐는데 네. 요 품목은 조금 좀 애매한 게 네네. 좀 오늘도 조금 더 집어넣었다가 네. 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내일은 아주 정리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요 종목이 이제 뭐 기계 관련되는 종목 쪽인데 뭐 방산도 됐다가 뭐 2차 전지도 됐다 뭐 이것저것 뭐 다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긴 하지만 예. 신규 상장 종목이 사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나 이런 거 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헷갈리시면은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대성 하이텍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기술적인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기술적인 예. 흐름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원봉이 나니까 이게 또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또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오늘은 제일 이제 걱정이죠. 스물없이 예. 만길에다가 이제 코스닥 시황도 안 좋으니까 원봉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빨리 판단을 하실 것 같으면은 내일 시가로 갭 상승이 나오느냐 갭 하락 나오느냐 갭 하락 나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 일단 조금 짧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일단 요거 갭 상승이 나오냐 하락 나오냐 1차적으로 그거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예, 이제 예.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더 간다 덜 간다 제가 단정적으로 저도 요 종목을 보면 5대 5예요. 예.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상한가 들어가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또 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찔끔찔끔하고 이렇게 빠지면은 참 대책이 없는 그 흐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신규 상장 종목은 또 기간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참 또 지지선 찾기도 또 어려워요. 회사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크게 지금 손실 아니니까 일단은 손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일단 음봉 시가 보고 나오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는 그렇게 보시는 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 ILI를 여쭤봐 주셨네요. 매수 가격이 1,31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조강 ILI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인게임즈 상장이 본격화됐다라는 소식에 이에 투자를 했었던 조강 ILI가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은 8.03% 오르면서 1,345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또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 팔아야 좋은 시점일지 또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래 이제 종목 진단이라는 게, 예. 예를 들자면은 기술적 분석을 한다든지 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성장성이나 실적 이런 걸 가지고 말 그대로 이론적이고 좀 합리적인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합리적인 예측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네, 이런 이제 소형주라든지 이런 약간의 세력주 네. 이런 종목들은 회사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재료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한 2배 오르는 종목들도 많고 네. 이게 지금 종목 진단의 리스크예요. 이 테마성이 좀 짙군요. 짙죠. 예. 짙고 강하고 회사는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잘것없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테마로 한번 움직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요 종목도 오늘 제가 보는 검색 전제 시스템에도 지금 오늘 잡히던데 뭐 어떤 뭐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무상증자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장기간 빠진 뭐 공구음원이라든지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되물면서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한번 해볼만 하죠. 이 정도면은 이미 테마주는 항상 다 오르고 나서 고점에서 추격 매도하는 게 문제지. 첫날 이렇게 장대 한번 상장 나올 때는 뭐 들고 한번 있어 보는 것도 뭐 한번 해볼 뭐 저는 뭐 안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진단한다라고 해서 제가 뭐 예언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합리적인 예측 어디까지 가보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 그대로 배짱껏 이런 종목은 나 한번 여기 들어가서 50% 정도 한번 보고 갈 거야.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이 종목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의 재량껏, 배짱껏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